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사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뇌를 당했는지 선관위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계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서버를 압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손을 좀 대가지고 지난 4월 총선은 부정투개표가 있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부정투개표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국회는 혼내야 된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번 비상계엄령을 폈다 하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미신에 홀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일종의 쿠데타는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보수를 우습게 만들었던 이 망령이 부정선거 망령 또는 악령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씌워졌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느냐? 윤석열과 음모론자들을 같이 보내버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음모론자들이 있는 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절대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수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일단의 세력이 이런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종북 세력이 김일성주의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 위협이 막상막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싸우는 진영의 기수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아주 외롭게 홀로 싸웠어요. 그러나 워낙 출중한 언변과 논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준석 앞에만 서면은 음모론자들이 다 굴복하든지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을 이간질시키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인 이준석 몰아내기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이준석 의원이 이제부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갖고 놀려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 모아서 오시면은 제가 최장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 생중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신자 이준석을 처단하고 계엄의 대의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를 마련해 오시면은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대전료 모아서 안 오면은 무슨 또 투표함 보관소에 고양이를 풀어놓자느니 하는 이상한 이야기만 듣다가 끝날 테니 단순 문의나 도발은 사절합니다. 대전료 전액은 선관위 문의 후 동탄 지역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생들 교육활동에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덤벼라 이거죠. 그러나 공짜로는 안 되고 돈 걸고 하자. 대전료 1억 두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을 금방 올렸네요. 그냥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시킵시다. 이분 그렇게 대선 때 선대위에 드리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네요.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깁니다. 범죄 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에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입니다. 이 붙여놓은 이 페이스북 글이 이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그 글이 이렇네요. 이수정 씨가 쓴 글이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틀어야 할 듯.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밑에 누가 쓴 글을 붙여놨는데 뭐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또 3시간 전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파상공세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표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자마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좀 감싸는 제스처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야, 참 이상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적을 했네요. 2023년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던 법무부 장관, 부정선거 캐겠다고 나라를 절단낸 황당계엄 뒤에는 음습대의 질서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던 비겁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도 맞다고도 대답 못하고 회피하던 이런 비겁한 태도가 부정선거론자들을 키우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가장 비겁한 유형이죠. 아닌 거 아니다. 맞다. 이렇게 못하고 비이성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수많은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이 말 돌려서 자기 업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답변 회피하고 하면서 영상을 링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다들 왜 저러나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의원, 4.15 부정선거 질문에 보인 반응. 저도 이 방송을 봤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쭉 해가지고 부정선거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인간 한동훈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영상을 붙였습니다. 이제 물 만난 이준석 의원의 이제 복수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데 있어서 이준석 의원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재주는 유머 감각입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웃기면서 끝장내야 됩니다. 제일 실수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돈 한 1,000만 원 놓고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경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경멸을 못 참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는 경멸을 못 참는다. 부정선거론자는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선거론은 악령인 게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